전기 없이 물을 차갑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냉장고도 얼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흙 항아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3000년 전 페르시아 사막에서 사람들은 한여름에도 차가운 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동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사막 지역에서 도자기 장인들이 특별한 항아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물을 담기 위한 것이었지만 일반적인 항아리와는 달랐습니다. 표면이 거칠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도자기는 매끈하게 유약을 발라 물이 새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항아리는 반대였습니다. 표면에 미세한 구멍들이 수천 개 있었고 물이 아주 천천히 스며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결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은 몇 시간이 지나도 차가웠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사막에서도 항아리 속 물은 시원함을 유지했습니다. 장인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항아리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이 항아리는 제르라고 불렸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젤라, 인도에서는 마트카, 북아프리카에서는 캄프라라고 불렸습니다. 이름은 달랐지만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서로 교류가 없던 문명들이 같은 해결책에 도달했다는 것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자연 법칙이라는 증거입니다. 14세기 여행가 이븐 바투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도의 더운 여름날, 흙 항아리에 담긴 물은 우물물보다 차갑다. 같은 시기 스페인 남부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16세기 인도 무굴 제국의 궁전에서는 거대한 흙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하인들은 매일 아침 이 항아리들에 물을 채웠습니다. 황제와 귀족들은 이 물로 목을 축였습니다. 전기가 발명되기 수백 년 전, 냉장 기술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이미 물을 차갑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19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기계식 냉장고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비쌌고 부유한 가정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대 냉장고가 대량 생산되자 사람들은 흙 항아리 사용을 멈췄습니다. 냉장고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현대적이라는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한 세대 만에 3000년간 작동해온 지식이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아리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즉 증발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것을 증발열이라고 부릅니다. 흙 항아리의 표면에는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항아리 안의 물은 이 구멍을 통해 천천히 바깥으로 스며 나옵니다. 표면에 도달한 물은 공기와 접촉하면서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증발하는 순간 물은 항아리로부터 열을 빼앗아 갑니다. 항아리가 차가워지고 항아리 안의 물도 함께 차가워집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1995년 나이지리아의 한 교사 모하메드 바 아바는 이 원리를 응용해 포트인 포트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큰 흙 항아리 안에 작은 항아리를 넣고 두 항아리 사이의 공간을 젖은 모래로 채웠습니다. 작은 항아리 안에 음식을 넣으면 모래에서 증발하는 물이 열을 빼앗아 내부 온도를 낮췄습니다. 토마토는 보통 2일 안에 상했지만 이 장치 안에서는 20일 동안 신선했습니다. 시금치는 하루 만에 시들었지만 이 항아리 안에서는 12일 동안 싱싱했습니다. 전기가 없는 마을에서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바 아바는 이 발명으로 2000년 롤렉스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세계는 그의 발명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000년 된 지식을 다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2011년 MIT 연구팀은 증발 냉각 시스템의 효율성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다공성 점토 용기를 사용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적절한 습도와 공기 흐름 조건에서 흙 항아리는 내부 온도를 외부보다 10도에서 15도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외부 온도가 35도일 때 항아리 안은 20도에서 25도를 유지했습니다. 전기 없이, 기계 없이, 오직 물리 법칙만으로. 연구팀은 또한 흙의 종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조밀한 흙은 물이 통과하지 못했고 너무 성긴 흙은 물이 너무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최적의 결과를 내는 흙은 중간 정도의 다공성을 가진 점토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고대 도자기 장인들은 현미경도 온도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확히 어떤 흙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관찰을 통해 그들은 MIT 연구팀이 2011년에 측정한 것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3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었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아무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편리함입니다. 냉장고는 플러그를 꽂으면 작동합니다. 흙 항아리는 물을 계속 보충해야 합니다. 냉장고는 온도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흙 항아리는 날씨에 따라 효율이 달라집니다. 냉장고는 현대적으로 보입니다. 흙 항아리는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정전은 일상입니다. 캠핑을 갈 때,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기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때, 냉장고는 쓸모 없어집니다. 하지만 흙 항아리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햇빛이 있고 공기가 흐르고 물이 있는 한 이 시스템은 멈추지 않습니다. 2017년 인도의 한 스타트업 기업은 이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티쿨이라는 냉장고를 출시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점토와 물만으로 작동하는 냉장고였습니다. 그들은 전통 지식과 현대 디자인을 결합했습니다. 제품은 성공했고 전기가 불안정한 지역에서 수천 대가 팔렸습니다.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래된 지식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유약이 발라지지 않은 점토 항아리를 구하세요. 테라코타 항아리를 검색하면 됩니다. 5리터에서 10리터가 적당합니다. 사용 전 하루 동안 물에 담가 두세요. 다음날 마실 물을 채우고 그늘지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놓으세요. 젖은 천을 덮으면 더 좋습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나면 항아리 안에 물이 눈에 띄게 차가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철 외부 온도가 30도가 넘을 때 항아리 안의 물은 약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됩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물만큼은 아니지만 미지근한 물보다는 훨씬 시원합니다. 그리고 전기는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이 방법은 습도가 낮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건조한 날씨일수록 증발이 빨라지고 냉각 효과도 커집니다. 반대로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공기 중에 이미 수분이 많아 증발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아리 표면이 항상 약간 젖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표면이 완전히 말랐다면 항아리 바깥쪽에 물을 살짝 뿌려주세요. 항아리 안의 물은 하루에 한 번 정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 한국의 한 캠핑 동호회가 이 방법을 여름 캠핑에서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전기 없는 캠핑장에서 흙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었고 24시간 동안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총 비용은 항아리 가격 1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휴대용 냉장고는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입니다. 배터리가 필요하고 무겁고 고장나면 수리비가 듭니다. 흙 항아리는 깨지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지식은 제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항아리를 사지 않아도 같은 원리를 다른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젖은 천으로 물병을 감싸고 바람이 부는 곳에 두세요. 천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병 안의 물을 차갑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사용한 방법입니다. 테라코타 화분에 물병을 넣고 화분과 병 사이의 공간을 젖은 모래로 채우세요. 나이지리아의 포트인 포트와 같은 원리입니다. 창의성만 있다면 같은 물리 법칙을 수십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을 차갑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이 어떻게 잊혀지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사회는 복잡함을 선호합니다. 더 많은 기능, 더 많은 기술, 더 많은 부품. 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가장 강력합니다. 3000년 전 페르시아 사막에서 만들어진 항아리가 2024년 한국의 캠핑장에서도 여전히 작동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좋은 지식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가 끊겨도, 배터리가 방전되어도, 시스템이 고장나도 물리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증발은 여전히 열을 빼앗아갑니다. 흙은 여전히 물을 통과시킵니다. 공기는 여전히 흐릅니다. 그리고 이 원리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작동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 중에는 다시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지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